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국 시카고에 살고 있는 한 소녀와 한국에서 온 특별한 이웃, 그리고 운명처럼 그녀의 삶에 들어오게 된 진돗개 강아지 스노우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진심 어린 사랑과 우정은 어떤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스노우가 보여준 뜨거운 충성심과 용기는 미국 땅에 사는 한 평범한 10대 소녀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그리고 그 용기는 어떤 방식으로 세상의 편견과 마주하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물음에서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로라입니다. 미국 시카고 외곽에 있는 특별할 것 없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고등학생이죠. 매일 아침 똑같이 울리는 알람 소리에 일어나 학교에 가고 종종 친구들과 쇼핑몰이나 영화관에 들러 소소한 일상을 즐기는 것이 제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사람이 북적거리는 번화가보다는 조용한 주택가가 더 익숙했고 저를 둘러싼 세상은 늘 바뀌지 않는 울타리처럼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하던 제 세계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 오면서부터였죠. 미국에서 태어나 줄곧 이곳에서만 살아온 저에겐 외국에서 온 가족이 이웃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흥미로웠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곳에서 왔다고 했고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K-팝이 조금 유명하다는 것, 매운 음식이 많다는 것, 그리고 서울이라는 대도시가 있다는 정도였죠. 처음 만났을 때 그 가족은 매우 친절했고 저희 가족에게도 살갑게 다가왔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새로운 이웃과 금방 친해지셨고 서로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며 웃음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저 역시 그분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해 조금씩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의를 중요시하고 식사 예절이 까다롭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강하다는 점이 무척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데리고 온 게, 그러니까 진돗개라는 존재와 마주한 순간 저는 살짝 당황스러웠습니다.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골든 리트리버나 레브라도 리트리버처럼 친근한 이미지도 아니었고 작고 귀여운 소형견도 아니었습니다. 전신이 하얗고 어딘가 날렵해 보이는 그 모습은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아 보였죠. 한편으론 멋있어 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조금 무섭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큰 개를 데려온 걸까? 과연 집안에서 키우는 게 가능하긴 한 걸까 하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이 개를 백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한국어로 흰색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따온 이름이라 하셨죠. 백이는 저희 집 마당이 훤히 보이는 울타리 옆에 자주 앉아 있었고 무심코 창문을 열 때마다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저를 뚫어지게 보는 것 같은 눈빛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시선이 날카롭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백이가 굉장히 순하고 착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과 옆집 가족은 점점 친해졌고 서로 자주 왕래하며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음식도 맛보게 되고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면서 저는 조금씩 다른 문화라는 것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백이에 대한 미묘한 거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가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진돗개 백이가 새끼를 낳았다는 겁니다. 처음에 저는 하필 저 커다란 개가 새끼를 낳다니 아기 강아지도 분명 커지겠지? 하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귀엽게만 보일까 아니면 또 다른 큰 진돗개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며칠 후 엄마가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품에는 작은 아기 강아지 한 마리가 안겨 있었습니다. 작고 하얀 그 강아지는 아직 실눈을 뜬 듯 가느다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고 뽀송한 털이 꼭 눈처럼 희었습니다. 저는 그 강아지를 보는 순간 크면 얼마나 클까 하는 걱정보다는 너무나도 사랑스럽다는 감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강아지는 곧 저희 집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스노우. 옆집 아주머니께서 한국식 이름을 추천해 주셨지만 저희 가족은 뽀얗고 부드러운 털이 눈처럼 하얗다고 해서 스노우라 부르기로 했죠. 스노우가 저희 집에 온 초반에는 저는 큰 개를 키운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과연 잘 키울 수 있을까?
만약 스노우가 너무 빨리 자라서 감당이 안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스노우는 제 걱정과는 달리 매우 순하고 가족에게 애교 많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인이 뭘 하든지 궁금해서 곁에 자꾸 다가오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고 저는 점차 스노우의 존재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스노우였고 학교가 끝나면 달려와서 스노우 상태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스노우를 아끼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죠. 대형견 특유의 부담스러운 면보다도 충직하고 따뜻한 성품이 더 강하게 다가온 겁니다. 스노우와 함께 생활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스노우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과 이어지는 작은 숲길을 따라 걸으며 늦은 오후의 햇살과 함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죠. 그런데 숲길을 한참 들어간 순간 어디선가 커다란 검은 개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목줄도 없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으르렁거리며 달려들 기세였어요. 사실 저는 순간 겁에 질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새하얘지고 다리마저 떨려서 도망칠 수도 없었죠. 그때 스노우가 저를 앞에 두고 큰 소리로 짖으며 그 검은 개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스노우는 마치 내 주인에게 다가서지 마 라고 외치듯 온몸으로 저를 보호하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검은 개가 달려들려는 순간 스노우는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몸을 낮춰 검은 개의 공격을 피하면서 동시에 날카로운 이빨로 상대를 위협했어요. 두 마리 개가 서로 으르렁거리며 대치를 하는 모습은 정말 아찔했습니다. 검은 개의 덩치는 더 커 보였지만 스노우는 결코 기세에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인한 의지를 내뿜으며 주인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잠시 후 검은 개가 한 번 더 덤벼들었지만 스노우는 민첩하게 몸을 틀고 뒤로 물러난 뒤 재차 상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양쪽 개가 서로 으르렁대는 소리는 공포스러웠지만 스노우를 믿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내 검은 개는 스노우의 단단한 기세에 눌린 듯 꼬리를 내리고 숲속 어딘가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굳어있던 몸을 조금씩 풀 수 있었습니다. 스노우는 검은 개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주인 괜찮아? 하고 묻는 듯이 다가와 제 손등을 살짝 잡았어요. 저는 그제야 스노우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서움과 안도감이 뒤섞여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동시에 스노우가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마워. 스노우 네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저는 그날 이후 스노우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진돗개가 정말 용감하고 충직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걸 제 눈앞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옆집 이웃분들은 진돗개가 과거에 호랑이 사냥에도 참여할 정도로 맹수와 맞설 수 있는 용맹한 견종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호랑이를 사냥한다는 말이 다소 과장처럼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그 말이 조금도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진돗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고 옆집 이웃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진돗개가 한국의 천연기념물이라는 사실도 충성심이 워낙 강해서 주인과 떨어지면 식음을 전폐하기도 한다는 점도 새롭게 알게 되었죠. 이런 특성 때문에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진돗개를 가족의 일원으로 대하며 특별하게 아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스노우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대형견을 키운다는 것은 작은 강아지를 키울 때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몸소 깨달았습니다. 규칙적인 산책, 사료 조절, 꾸준한 훈련 등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고통스럽거나 힘겹게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노우와 교감이 깊어질수록 제가 책임감을 가지는 일들이 뿌듯했고 생활 패턴도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스노우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제가 원래 갖고 있던 두려움과 편견을 깨뜨린 점입니다. 저는 대형견이라면 무서운 존재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고 낯선 문화에 대해서도 거리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노우의 존재가 그러한 경계를 하나씩 허물어 주었습니다. 다른 문화에서 온 이웃,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 그리고 제가 낯설다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제 안에서 새로운 빛을 내기 시작했죠.
이 변화는 학교 생활에서도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던 제가 어느 순간부터 동물 보호 동아리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먼저 제안해 길 잃은 유기동물 보호 캠페인을 진행했고 지역 사회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친구들은 로라, 너 원래 이런 거 관심 있었니? 라며 놀라워했지만 저는 그저 스노우 덕분에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유기견 보호소에서 대형견들이 홀대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덩치가 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입양이 잘 안 되고 결국 안락사 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많다더군요. 저를 목숨 걸고 지켜준 스노우를 떠올리면 그 문제를 더 이상 남 일처럼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호소에서도 대형견을 돌보는 일에 앞장섰고 사람들에게 대형견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사이 저의 진로 방향도 뚜렷해졌습니다. 동물을 돌보고 보호하는 일을 평생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자라난 겁니다. 수의사가 되어 아픈 동물들을 돌보고 특히 대형견에 대한 편견을 가진 이들에게 진돗개처럼 멋진 견종이 있다고 알려주고 싶어졌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스노우가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이었죠. 우리 가족도 스노우를 점점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아빠는 우리가 언제 이런 대형견이랑 살게 될 줄 알았겠냐, 그래도 스노우가 오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훨씬 활기차졌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는 스노우를 마치 막내 아들처럼 대하셨고 스노우도 엄마가 부르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가곤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스노우의 존재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기둥이 된 것입니다. 스노우는 저희 가족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 우울해하거나 아프면 꼭 옆에 와서 가만히 기대 있거나 계속 지켜봐 주었습니다. 특히 제가 혼자 방에 들어가 우울해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와 제 곁에 앉아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도 따뜻해서 저는 혼자 견디기 힘들었던 마음을 스노우에게 털어놓고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스노우를 키우면서 저는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우정은 때때로 이해관계가 얽히기도 하고 서운함이 생겨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노우가 보여주는 우정은 아주 단순하고도 순수했습니다. 오직 충성심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라는 존재 자체를 이유 없이 소중하게 여겨주었죠. 그런 믿음은 인간관계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대할 때 한결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으니까요. 대개 사람들은 대형견을 무서워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알지 못해서 두려운 것이라는 사실도 있었습니다. 잘 알면 무서움을 떨쳐낼 수 있고 편견 대신 이해가 자리하게 됩니다. 스노우와 살아가는 동안 저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대형견을 무서워하는 이가 있다면 꼭 스노우 이야기를 꺼내어 주곤 합니다. 우리 집에는 진돗개 스노우가 있어.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지금은 제일 다정한 친구야. 이 친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고 위로해주고 심지어 세상을 넓게 보게 만들어줘. 정말 멋지지 않니? 아마 제가 스노우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직도 대형견에 대한 편견을 안고 있었을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을 테고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문화, 특히 가족 간의 유대감이나 예의 바른 생활 방식 등을 존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옆집 이웃분들이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신 것도 감사했고 진돗개라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견종을 직접 키우고 있다는 것이 왠지 모르게 제게도 뿌듯함을 주었습니다. 물론 스노우와 제가 겪은 이야기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또다시 예상치 못한 사건이 생길지도 모르고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저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옆에는 스노우가 있고 그와 함께 쌓아 올린 굳건한 신뢰가 있으니까요. 그 후로도 일상에서 스노우가 보여주는 다정함과 영리함은 매일이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침에 늦잠을 자면 스노우는 방문 앞에서 살짝 낑낑거리며 저를 깨우곤 했죠. 처음에는 왜 이러지?
했지만 알고 보니 항상 같은 시각에 산책을 나가던 저희의 패턴을 기억하고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스노우 덕분에 지각할 뻔한 날도 몇 번이나 구제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스노우 너는 내 알람 시계보다 훨씬 똑똑하구나 하고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합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아팠을 때 스노우가 문 앞을 떠나지 않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심한 감기로 몸져 누웠는데 스노우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제 방 앞에서 함께 밤을 새웠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은 한사코 스노우를 부엌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스노우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제가 밤새 끙끙 앓으며 깨어났을 때도 문틈 사이로 스노우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스노우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는 듯해서 괜스레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나를 이렇게나 걱정해주는구나 하고 말이죠. 우리 옆집 이웃분들도 가끔씩 저희 집에 들러 스노우의 안부를 궁금해하시며 진돗개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나 역사적 배경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로는 한국에서는 진돗개가 사냥개로서도 큰 역할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집을 지키는 역할도 해왔다고 합니다. 외부인이 마을에 들어오면 짖어서 알리고 그렇다고 주인이 허락한 사람에게는 결코 위협적으로 굴지 않는 일종의 지혜로움까지 갖춘 견종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스노우의 충성심과 행동 하나하나가 더 크게 와닿았어요. 단순히 훈련받은 모습이 아니라 유전자적으로 내려온 본능적인 행동이었을 테니까요. 게다가 진돗개는 스스로를 깨끗이 관리하는 본능이 있어서 목욕이나 그루밍이 비교적 수월하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스노우를 키우면서 다른 강아지들이 자주 보이는 특유의 개냄새가 거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끔 수건으로 털만 살짝 닦아줘도 금방 깨끗해지고 오히려 지나치게 목욕을 자주 시키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더군요. 이런 부분들도 스노우를 돌보는데 큰 부담이 되지 않았기에 가족 모두가 스노우와의 생활을 수월하게 느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점은 스노우가 제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친구와 크게 다투고 집에 들어와 속상해할 때였어요. 거실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 한숨을 쉬고 있는데 스노우가 조용히 다가와 무릎 위에 턱을 올렸습니다. 말은 할 수 없어도 너 괜찮아? 라고 묻는 듯한 그 눈빛에 저는 그만 마음이 풀어져서 스노우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어떤 고민이든 스노우는 묵묵히 들어주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 순간이 쌓이면서 저는 스노우가 단순히 내가 키우는 개가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는 벗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런 관계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면 세상은 훨씬 따뜻해지지 않을까? 라고요. 어쩌면 그게 제가 동물 보호 동아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려고 마음먹은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편견 없이 다가가 이해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대형견이든 소형견이든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깊이 자리 잡았죠. 앞으로 저는 스노우와 함께 더 많은 모험을 떠날 예정입니다. 캠핑도 하고 때론 장거리 여행도 시도해볼 생각이에요. 스노우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 또한 새로운 세상을 배우겠죠.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 나중에 수의사가 되어 다양한 동물을 치료하고 보호소의 유기동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찾아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아직은 가늠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스노우가 알려준 용기와 충성 그리고 끝없는 신뢰는 제가 어떤 시련을 마주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스노우가 제게 준 선물은 어찌 보면 사랑을 주는 법이자 사랑을 받는 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지 저와 스노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낯선 존재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처음엔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저와 스노우가 한 몸처럼 느껴지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다양한 세계와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글은 정말 마무리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모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노우와 함께 더 많은 추억을 쌓고 언젠가 우리가 걸어온 길들을 돌이켜볼 때 오늘 쓴 이 기록이 얼마나 소중한 추억이 될지 상상해 봅니다.
소녀 시절의 저와 거친 이미지 뒤에 따뜻함을 품고 있던 진돗개가 함께 만든 우리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스노우와 함께 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가고 싶습니다. 대형견도, 한국이라는 낯선 문화도, 그리고 나와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도 모두가 조금씩 더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우리의 울타리는 훨씬 넓어질 수 있을 테니까요. 스노우가 보여준 한순간의 용기가 제 삶 전부를 바꾼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의 삶도 바뀔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조금이라도 따뜻하고 긍정적인 방향이라면 저는 기꺼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스노우와 제가 만들어갈 이야기를 지켜봐 주세요. 저는 이 여행을 통해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부디 스노우와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 용기와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